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월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네요. 또다시 신나는 TGIF 5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다우 결국 3일 연속 한 730포인트 정도 크게 올랐습니다. 월마트, 시스코 등의 실적 발표 예상보다 좋았고 경제 데이터도 예상보다 좋았고요. 장기채 수익률 장중 2.4% 이상으로 회복되고 이런 점이 은행주를 위로 밀어 올린 것 같습니다. 주택 관련 데이터,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 매우 좋고요. 매주 목요일에 빅데이터 나오잖아요.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하는 거, 이니셜 잡 리스 클레임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적은 게 좋은 거죠. 미국 고용시장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서 많이 이거 생각했던 그 부분이 이런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시스코 이게 그러니까 better than expected 이렇게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올랐다는데 이 컨퍼런스 하면서요 가이던스 이제 회사 담당자가 앞으로 전망치를 발표하잖아요. 레비뉴 가이던스, 어닝 가이던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stronger than forecast 이런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치보다 훨씬 더 좋은 레비뉴 가이던스, 매출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 그 결과 아마 6% 이상 급등했다는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뭐가 주목됐냐면요. 포캐스팅,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주로 IB, 투자은행 그 담당자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 그 IB보다도요, 더 전문가, 진짜 전문가, 최고 중에 최고, 이런 사람들이 저는 바로 그 기업의 담당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그러니까 반도체 같으면은 삼성전자 그 담당 팀이죠.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그러니까, 물론 그 가이던스만 담당으로 하는 그런 팀들이 있지만, 그 기본적인 그 자료는 꼭 담당하는 곳에서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실적 발표를 할 때는 그 기업이 자기 입으로 말하는 그 가이던스를 직접 들어봐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 중공의 대응이 점점 이제 험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화웨이 사실상 사형 선고 맞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공 입장에서는 뚜껑이 열릴만 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가리 파이팅 이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말이 점점 험악해집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나쁜 뉴스, 배드 뉴스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 그 대응이 말이죠. 아주 재밌어요. You take the bad news and nobody cares anymore. 반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올랐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어떤 늘 나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CIO라고 이렇게 타이틀 달고 나오는 사람들. 근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더 이상 중공에 대해서. You take the bad news. 그래, 나쁜 소식 계속 들리고 있지만, 그런데 nobody cares anymore. 아무도 더 이상 신경을 안 쓴대요.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재미있는 해석이고요. 또 재미있는 거는요. It is just discounted such a degree. 그 정도로 디스카운트 해줬다고요. 딱 그 정도로. 지금 주가 좀 내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공 관련해서 이제 배드 뉴스가 나왔는데, 오케이, 그거는 그 정도로 디스카운트 해주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It is just discounted such a degree where it's not even bad news anymore. 더 이상 악재도 나쁜 소식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중공과 한판 붙어서 대포 쏘고 총 맞고 결국 위험 수치 올랐는데 그거 돈으로 평가하면 how much? 얼마짜리야?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디스카운트 했고요. 비용 처리 해버렸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런 해석도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현재 당장은요 미중 간 이렇게 험악해졌잖아요. 말들이 지금 특히 중공에서 말이 아주 험악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원래 걔들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예. 미국한테는 찍소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완전히 뚜껑이 좀 열린 모양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모양인데 험한 소리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입에서.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중공이 협상을 원하고 있고 딜은 거의 다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쟤들 이렇게 뚜껑 열려갖고 아가리 파이팅 주고받다가 가을쯤 되면 타결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대략 6개월 이후를 보고 움직이니까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 일은 가을 되어 봐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다만 이런 해석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올랐으니까 이게 끼워 맞추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요, 나스닥이 1% 가까이 올랐는데 필반 지수는 1.7%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뭐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화웨이하고 이제 거래가 금지되니까요. 그러니까 화웨이 대체 수요가 구체화되기까지 단기 악재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요,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런 식으로 또 만약에 약세를 보인다면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화웨이 죽는다고 5G 못하는 거 아니고요. 화웨이 몸 팔면 다른 곳에 팔면 되고요. 결국 대체 수요 등장할 거고요. 그때는 바로 반등하겠죠. 화웨이 제재 확대된 것이 국내 주식시장 망가뜨릴 정도 악재다. 뭐 이런 정권사 리포트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전혀 반대를 해서요. 이와 다른 어떤 영상을 어저께 한번 올렸습니다. 제가 링크 걸어두겠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웨이는요, 이미 미국 등 소위 파이브 아이즈하고 일본 등에서 정부기관에서는 이미 사용 금지하는 제재가 시행 중인 상태에서 이번에 미국의 민간 기업으로 제재가 전면 확대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재가 한국한테는 결국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으로 나쁠 거 없다고 저는 보고요. 한국 경제 문제는 한국 내부에 있다. 이것이 이런 주제로 영상을 올렸던 겁니다. 화웨이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 격화된 거 아니고요. 미중 무역 협상은요, 관세 전쟁에서 이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판단한 트럼프가 추가로 공격해버린 거. 이게 저는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러니까 중공이 재수없게 빌미를 준 거죠. 추가로 공격하고 있는 빌미를. 트럼프 입장에서는 더 때리고 싶은데 빌미를 잡은 거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중공도 미국에 보복할 것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보도들 이렇게 보면요. 제가 보니까요. 그냥 소총 몇 방 더 쏘는 정도. 보도에서 나오는 중공의 보복 수단이라는 게요. 가령 미국 기업이 중공에서 사업하는 거 괴롭히는 정도. 그러니까 소비자 충동질해서 보이콧 해버리는 거, 미국 제품. 이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규제 남용해서 괴롭히는 거. 이게 영어 표현 전달해드리면은 인스펙션, 이렇게 뭘 조사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행정조사하고, 그러니까 환경조사하고, 이런 거. Inspection and Regulatory Harassment. 뭔가 트집잡 없이 괴롭힌다는 겁니다. 원래 이 harassment라는 단어는요, sexual harassment 이렇게 해서 성희롱 또는 성적 괴롭힘 이렇게 주로 사용되는 단어로 알고 있는데, inspection and regulatory harassment 이렇게도 사용되네요. 근데 중공이 이런 짓 하면 이거는 악수죠, 악수. 자기 무덤 더 파는 꼴입니다. 연구하니 당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 왜 화웨이가 뺨을 맞았는데 우리한테 갑질질할질 하냐 이런 반감 생기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그러니까 중공을 떠날까 말까 이렇게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괴롭히면은 엉뚱한 걸로 괴롭히면은 그냥 중공 탈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이삿짐 쌀라 그랬는데 자꾸 지랄하면 바로 싸버리죠. 여기서 짐 싼다는 거는요. 중공 완전 철수 이런 것보다요. 저는 그러니까 중공 내 사업 구조 조정 확 해버린다는 겁니다. 즉 규모 축소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상 철수죠. 중공 내 소비만 충족할 정도 그러니까 규모를 확 줄여버리는 거. 왜냐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는 해외로 나가면 미국 저격수한테 저격당한다 이겁니다. 유가는 이란 관련 긴장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대사관, 영사관 공무원들 출수령 내렸고요.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여러 가지 사고들, 어제 정리해드린 그런 사고들 이게 발생을 했고요. 근데
기자들이 트럼프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이란과 전쟁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답변은 hope not. 이 답변했습니다. 알쏭달쏭한 답변입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요, 전쟁 없으면 좋겠는데, 이란이 대들면 할 수도 있다는 이런 뉘앙스 아닌가요? 정말 알쏭달쏭합니다. 하여튼, 필요한 장비들은 인근에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항모 전단하고, 바머, 폭격기, 이런 거 지금 다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호프낫, 이기를 바랍니다. 하여튼요, 어쨌든, 우리는 뭐 유가가 관심 있죠. 유가 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만약 전쟁 소식이 진짜 터져갖고요, 미사일 쭉 때려버리면요, 유가 일시적으로 좀 오르겠죠. 그때는 적절하게 그 인버스 매집하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이건 일시적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원 환율 시장 당국이 개입했다는 뉴스 나왔습니다. 벌써 두 번째 개입입니다. 근데 어제 말고 아랫게 부총리가 구두 개입했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데이터 보십시오. 개입한 그 순간에만 찔끔 내리다가요. 왜냐하면 개입을 하는 거는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 달러를 던져버리는 거니까 당연히 밑으로 내려가죠. 예? 근데 그 찔끔 내리고 바로 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그 환율 전망하는 그 별도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의 환율 상승은 구조적 악재 요인이 반영되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요. 당국의 개입은 잠시 상승을 진정시킬 수 있으나 결국 상승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출 감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기 후퇴 가능성, 이게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경기 후퇴되고 수출 감소하면 달러 공급이 감소하니까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원화 계속 약세되리라 보입니다. 다만 이제 환율이 크게 지금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출이 상당품 늘어나 주면은요, 이 진정될 수는 있습니다. 수출 증가로 달러 공급이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2분기 데이터 발표를 보고요. 2분기 데이터라는 거 뭐 그때까지 수출 데이터, 그다음 GDP 데이터 이런 거 보고요. 방향성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재밌는 소식은요. 제가 이미 그 중공의 항전 수단으로 만약 중공이 미국채 대량으로 매각한다면 그거는 자폭하는 꼴이 될 거다. 이렇게 그 분석 영상을 올린 바가 있는데 중공이 최근에 미국채를 좀 팔은 모양입니다. 조금씩 팔고 있는 모양입니다. 미국채를 20.5 빌리언 달러, 대략 한 205억 불 정도 처분한 걸로 나타나서 잔고가 1.12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1조 1,200억 달러 정도로 줄었다, 뭐 이런 겁니다. 1조 1,200억 달러에서 이 정도 지금 잔고가 갖고 있는데 205억 불이면은 찔끔 판 거죠, 찔끔. 근데 지금 그 3월 말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뒤에 보면 나오는 것 같았는데, 이거 그때면 오히려 잘못 판 거 아니야. 차라리 지금 팔았다면 좋았을 텐데. 왜냐면 지금 채권값이 폭등한 상태니까요. 예. 물론 그때도, 폭등한 채권값은 많이 올라 있었죠. 어쨌든, 뭐 지금도 조금씩 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확인은 나중에 되니까요. 그랬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채권 수익률은 크게 내렸고, 즉, 채권값, 급등한 상태에서 뭐 찔끔 이익 실현한 걸로 저는 봅니다. 이게 미국 공격인가요? 글쎄요. 이거는 두고 봐야겠죠. 왜냐하면요, 공격이라면은 공격 의사를 가지고 공격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딱 두 가지가 필요하죠. 공격 의사와 공격 행위. 그런데, 계속 팔면서 파는 양을 올려가면은 공격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 효과는 없다라는 게 저희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그 영상도 제가 링크 걸어둘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일회적 매각이라면요, 이건 공격은 아니죠. 언제든지 채권을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달러가 필요하면은, 지금 중공은 달러가 현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항상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달러가 필요하면은 채권 팔아야지 어떡합니까? 가진 게 그건데. 당연하죠. 그래서, 일회적 매각, 일회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띄엄띄엄 가끔 조금씩 이렇게 판다면은 그것은 현금이 급하다, 이런
반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중공은 아직은요, 위안 환율을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환율 쳐올리다가는 진짜로 미국한테 오지거도 터집니다.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환율 방어해야 되고요. 중공 내부에서는요, 달러 공급 축소, 달러 수요 증가, 이게 지금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패권 전쟁 점점 격화되면은 달러 수요 곡선, 달러 공급 곡선 그 자체가 시프트 해버립니다. 불리한 방향으로. 그래서 위안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공급해줘야 하는데 이런 용도로 달러의 현금이 항상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외환 보유고 계속 감소하는 것이죠. 지금 중공 외환 보유고요, 많을 때 거의 4조 달러 가량 됐다가 지금 3조 달러 간당간당 하고 있습니다. 이거 거의 4분의 1이 지금 축소된 겁니다. 축소되는 추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3조 달러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그 경제 규모를 비교하면은 글쎄요, 그렇게 안심할 단계는 분명히 아닙니다. 아직 위험한 단계는 아니죠. 그러나 만약 이게 한 2조 5천억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심각해지죠. 3월 말 기준 12개월 동안 가령 67.2 빌리언, 그러니까 672억 불 정도 팔아갔고요. 한 5.6%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2012년도에 최고치일 때 미국채 발행 잔고의 12% 정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대략 한 2천억 불 가량 처분했답니다. 그래서 미국채 잔액에 대략 한 7% 정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UBS가 추정한답니다. 2년 내 최저치 상태라고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대형 무기 아니라고 이미 분석했고요. 중공의 항전 무기 이런 별도 영상 제가 링크 걸어 두겠습니다. 외국인 자금 상해나 심천 주식시장에서 이탈을 시작한 건지 주목되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5월 들어서 5월 14일까지 상하이 증권시장 심천 증시 인데서 A주 처분하고 7.56 빌리언 달러, 즉 75억 6천만 달러 외국인 자금 빠져나갔다는 보도 나왔는데 JP 모건이 이거는 just blip, 일시적 현상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평가를 했나 하고 봤더니 성이 왕시방이네요. 그래서 더 이상 일단 안 봤고요. 분명한 것은 그 일시적인지 추세적인지는 지금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모르죠. 사람이 알려면은 두고 봐야지, 또 시간이 흘러봐야 이제 확인되는 거죠. 저는 뭐 추세일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ou Monday.